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계엄령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거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국방 얘기하려니까 체력도 국력, 국방도 국력입니다. 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되겠네. 알부민, 면역력을 높여야죠. 체력은. 이 분야 전문가인 김민석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 무슨 계엄령 준비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네. 그 신원식 안보실장 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지금 후보지만 그렇게 라인업 한 것에 대해서 네. 보수와 그 안보를 더 강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령 선포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덮으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참 맞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억지죠. 예. 예, 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과연 이게 가능한지부터 예. 우선은 이게 되게 황당무계하고 극단적인 망상 같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계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정말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예. 현재 거대 야당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170석, 범야권 포함하면 190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금세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다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 계엄령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 대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예순 반란 사건 아시죠? 예.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소요 사태 무기를 들고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계엄령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또는 뭐 군사정변, 지금은 군사정변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런 때 아니면 사실 이런 계엄령 선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선포한 게 1979년 10월 달인데 부마 항쟁, 예. 11.6 사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5.17 쿠데타 뭐 이런 걸로 해서 전국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예. 벌써 거의 반세기 전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처럼 같은 세상에서는 이 계엄령 선포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음모론이다.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열광을 하니까 이 민주당에 예,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는 이런 황당한 음모론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예. 이 비슷한 상황이 이제 정치적 선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죠. 예.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아시죠? 예. 예, 이거 보면 그때 이제 뭐 기무사가 이 비슷한 어떤 문건을 검토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 문건은 거의 모든 문건들은 상황에 따라서 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가 뭐 상황이 맞는지 예. 판단하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좀 검토는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가지고 기무사 계엄 문건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무사 문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군 합동 수사단을
구성을 지시했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검사 37명을 투입하고 하. 무려 104일 동안 200여 명을 군 관계자들을 조사했죠. 예. 군부대만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어요. 예.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복잡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네.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규모로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 증거는 전혀 없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공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다 하다가 결국 이 수사 결과가 흐지부지하게 됐던 이 무책임한 소동이었던 거죠. 네. 예. 이런 거와 비슷한 게 지금 이 계엄령 이야기거든요. 네. 또 이게 또 야당 그 군 출신 의원이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김병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으면 대장 출신이지 아니 않습니까? 포스타 출신이 이렇게 예, 탄핵, 계엄 이런 거 뻔히 잘 아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 후배들이 보기에도 아주 갑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예비역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대변인까지 하셨으니까 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우리 군에 대한 모독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예. 묵묵하게 임무 수행하는 후배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주장은 즉각 중단하라 그런 예비역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한 거 이건 뭐 이렇게 무슨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까요? 제가 뭐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제 판단은 네. 지금 이제 북한의 위협, 핵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을쯤 되면 북한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해서 지금 계속 뭐 오물풍선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죠.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북한군도 복잡하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도발할 소지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외교적인 그런 외교 안보적인 차원보다는 군사 안보적인 게 앞으로 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 작전본부장하고 합참 차장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현 이제 국방장관 후보는 합참의 작전본부장, 작전부장을 했습니다. 예. 둘 다 작전 라인이죠. 작전 라인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해도 뭘 해야 될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나 과정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라인업이다.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잘 했다고 하면은 국방장관으로 계속 임무를 맡겨도 될 텐데 또 장관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뭐 안보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업무가 좀 익숙해지고 조직이 장악되고 뭔가 잘 안정화됐는데 왜 또 국방장관을 바꾸냐 이런 또 얘기도 그런 있습니다. 말이 있죠. 네. 본래 이제 정권 초기에는 외교적 관계들이 많아요. 네. 주변국들하고 우리 또 동맹 우방하고 관계를 잘 셋업해야 되고 그게 셋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물리적인 걸로 좀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상학에서 형이하학적인 걸로. 예. 그건 이제 군사력이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국방 쪽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좀 잘못한 것들을 좀 잡았으니까 이제는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젊고 대통령 신임도 있는 김영현 장관이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 안보적으로 좀 더 라인업하는 게 맞겠다. 그런 차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국방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좀
김영현 이제 그 국방장관 후보를 두고 네. 뭐 충암파 국방파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네. 충암고 출신이 예,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장성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군 장성 숫자가 370명 예, 됩니다. 예, 되는데 충암고 출신 장군은 4명뿐입니다. 아하, 1%. 물론 뭐 기무사령관도 있긴 하지만 예, 적어도 이 장군 4명 가지고는 사조직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정말 속아 웃을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그 경북의 K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몇십 명이나 됐습니다. 육군에. 아, 그렇겠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청주고 같은 경우도 네, 장성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일 없었죠.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해군 수뇌부 6명 중에서 4명이 호남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뭐 호남파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군인은 군인이거든요. 예, 특히 지금 와서는 과거에 뭐 하나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알짜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군인은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지 예, 옛날처럼 뭐 그런 사조직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네, 해병대, 네. 저, 특검 때문에 이제 그, 박대령인가요? 네, 그, 네, 이건 뭐, 해병대 내에서는 이 해병에서 제외시키겠다, 막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예. 이제 해병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해병대가 네. 좀 어쩌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해병 그 원로들이 네. 박대령 편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대령이 하는 행태나 네. 이런 걸 보니 군인으로서 특히 해병대 출신의 군인으로서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해병대가 뭔가 하면은 정말 자유 진리거든요. 예, 자유와 정의죠. 자유와 정의. 예, 자유와 정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정의를 지키겠다. 음. 이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꾸 휘둘리니까 예, 잘못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이 해병대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대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 해병대는 해병대 이 군기 음. 그게 정확하게 잘 지켜져야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군인은 군인답게 해야 된다. 그래야죠. 예. 예, 특히 그 전에 한번 출연드려서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해병대 이 최상병 사건 문제가 예. 미리 보면 그 이게 뭐 저기 외부로 그 군사 그 일종의 지원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군 내에서 처리할 일인데 경찰이 이첩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작전하다가 보면은 뭐 사실 일선에서 발생한 건데 그럼 일선 대대장, 연대장 정도에서 끝나야지 뭐 사단장 책임을 맡기고 사단장과 그때 사단장하고 박대령과의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장을 현장을 잘 모르는 사단장까지 넣고 사령관 뭐까지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군대 기강을 망칠 뿐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군에서 작전하다가 조금 잘못하면은 예. 다 조사 수사 받으면 누가 작전합니까? 그러게요. 예. 예, 지휘 라인이 다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럼요. 아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 군의 사망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런 데다가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네, 예, 이거 해병대 장군을 갖다가 막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선 예비역 해병들이 정청래 집 앞에서 지금 매일 릴레이 시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귀신 잡는 해병이 정청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유니폼은 뭐냐? 직업이긴 하지만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직업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특히 군인 소방수는 이 소방수하고 특히 군인 더 하죠. 네.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고 국회라 하더라도 제복을 입은 분들한테는 정말 경의를 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깡그리 무시한 거거든요. 예. 이건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국민의 어떤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계시는 분들이 현역 군인이란 말이죠. 예. 그 제복은 그 상징이란 말이죠. 예. 그 제복 입은 분들을 국회에서 여기 회의 장소에서 나가라더니 벌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을 우롱한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서 네. 우리 군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 의원은 사과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지금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전 국방부 대변인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군인들의 사기가 자긍심,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막 몰아가고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가지고 몰아가는 민주당들 보고 그래서 지금 그 ROTC 같은 경우 이제 거기 군대에 계속 남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냥 의무 복무하고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해봐야 존경도 못 받고 이거 멸시만 당하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국방이 되겠습니까? 저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생활하는데 정청래 빨리 사과해라. 해병대 끝장 본댄다. 빨리 사과해. 네, 마치겠습니다.